7월 1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언제나 복잡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상황. 오늘 단박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1타, 민주당 역사, 현재, 미래 다 1타입니다. 정치권 최고의 1타 민주당 강사 JYP 박지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매일 한 대씩 얻어맞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누구? 김한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한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896조 원, 1000조 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관련돼서 어제 광주 직접 찾았고요. 본인이 내가 직접 관할해서 최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를 따로 꾸려서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고요. 이날, 그러니까 어제 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 425조 원, SK하이닉스 470조 원 투자 계획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 했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포함해서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 프로젝트, 이 계획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평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대화 이후에 선진국으로 가는 이 전환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역사책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그게 1차, 2차, 3차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비견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기록될 것 같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미 좀 어느 정도 계획된 이제 프로젝트 큰 그림, 이재명 예.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부의 이제 그림 안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특히나 균형 발전이라는 네, 측면에서.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1년 차에 이게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설레었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다음 먹거리를 마련하는 정말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박정희 시대보다 더 뛰어난 정말 가장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어 놓은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제 네. 처음으로 이제 호남을 직접 찾은 건데요. 프로젝트 계획 발표 이후에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하려고,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답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분명한 건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를 포함해서 호남 지역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려면은 네. 부울경에 다 갖다 줘야죠. 예. 호남은 어차피 우리 표인데. 예. 정치공학적 접근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물론 야당의 비판이긴 합니다만, 전당대회용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나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준이 딱 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불안돈목이라고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께서도 불안돈목을 얘기한 것처럼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야당 수준에서의 대화다. 제가 왜 아까 국정기획위원회 얘기를 했냐면 네. 이미 이거는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정권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8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아까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셨던 이한주 원장님이 그때 국정기획원 원장님이시기도 했는데, 위원장님이시기도 했는데, 이 계획들을 계속 해왔고, 우리 서남권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서남권에 있는 아리백과 함께 이어지는 친환경 전기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방향이거든요. 지향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광주와 이쪽 그 서남권에는 전기가 남고 있습니다. 남아요. 그 전기를 결국 써야 되는 그런 그런 AIDC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는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초석을 넣는 시작이었고, 어떻게 자금을 만들 것인가, 누가 투자할 것인가, 누가 먼저 그 삽을 뜰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대화에서 호남이 소외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국토의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또 존재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지 행복해야 된다는 행복 추구권하고 같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맞추려면은 뒤처진 곳 호남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정치적 판단, 가치론적 판단에서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기업 이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사회가 민주적 절차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윤 추구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사회에서 막아버리면 된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면 영호남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뭐 용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다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용수, 인력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빠뜨린 게 있는데 예. 광주가 AI에서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갑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이용섭 광주시장께서 다른 시도들이 그 서부 내륙철도, 뭐 산업선 철도, 무슨 도로 닦고 할 때 AI 센터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8천억인가 7천억인가를 국비를 받았습니다. 예. 국책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터전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 결정에 의해 가지고 나주 혁신도시가 한국전력 본사를 유치를 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 문제, AI 문제가 애초적으로 지방 중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이 광주 전남입니다. 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여론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 제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발표 자체가 이게 자체가 졸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끼리 하시면 되고 그걸 하시기 전에 예.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당하고 전 국민이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 왜 닦았는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지방 국가산단 1호가 울산입니다. 2호가 창원, 3호가 여수, 4호가 구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예. 왜 그 순서대로 했는지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항상 물어보십시오. 네. 이거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뭐 쟁점으로 삼으면 좋죠. 예. 국민들이 이게 경제 많이 문제를 알려진. 주는 것인데 오히려 네. 예. 네. 그 관련돼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언론에 또 등장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감정, 지역주의 폭탄이다. 물론 이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입지 검증이 없었다라는 지적. 정치권의 이야기는 두 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 왜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갔느냐. 그렇죠. 그거 라고 하나고요. 비판하는 예.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헌법에 제가 말씀드린 예. 국토의 평등권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되고 예. 대한민국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예. 왜 호남에 몰아줘서 영남이 소외되느냐라는 음. 이야기는 정치 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영남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호남의 투자가 줄었던 소외 현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으로서도 제가 요즘에 이제 현업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네. 이제 보면 AI 관련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AI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3위예요. 음. 물론 2위와의 격차는 있어도 AI 발전 속도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도 이제 전력 공급이나 그 인력 공급이나 이런 발전 그리고 정부의 그런 협조가 가능한 나라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AI DC 뭐 설립이나 AI 관련 투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몰려 있는 중에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당연히 그 반도체에도 우수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경제 논리에 맞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대통령님도 호남이 오히려 너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공간이 비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더 이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가 가치가 더 높은 그런 지역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히 집중돼서 투자돼야 할 공간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단지 이제 뭐 국도 평등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그 4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서울에 몰려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인프라가 서울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단 10년, 20년 아니면은 뭐 50년, 100년 정도 수준으로 끝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분배가 되어야 되고 균형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왜 균형이 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즉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아도 똑같은 삶의 수준을 누려야 되거든요. 인간은 그러고 뭐 직업이 있어야 되고 집주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발전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같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역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넘어서는 생존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더 긴 안목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뭐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논쟁이 오히려 더 생산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당장 되는 게 아니고요. 10년, 15년, 20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이명박은 안 했고 박근혜는 안 했느냐? 다 하려고 했어요. 속도가 이명박 때 5+4 경제권이 나오고요. 박근혜 때 5+4 생활권. 그다음 박근혜는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창조경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광역시도별로 대기업을 하나씩 붙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속도가 안 나고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관료들이 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야. 그러면 다부처에서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국토부는 입지 선정, 산업부는 투자의 문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방에 가면 여러분들 기업도시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혁신도시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클러스터 들어보셨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 없어요. 갖고 있는 부처가 다른 거야. 기업도시는 기재부가 갖고 있고 혁신도시는 국토부가 갖고 있고 클러스터는 산업부가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낼 수 있는 거거든.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 관료 사회가 그런 것들을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던 거지. 이명박도 이런 일을 하고 싶고 했고 박근혜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입니다.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거예요. 꿈을 꿨지만. 근데 지금은 기술 경제 그리고 자본력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정치 통합력 최고 리더자의 관심 이 모든 게 같이 뭉쳐져서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런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당면한 일이기도 해서 치열한 논쟁 그리고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건설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해 드렸고요.